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은 오늘 민헨 안보회의를 주목하라라고 했는데 민헨 안보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열립니다. 2월 14일 열리는데 왜 이제 민헨 안보회의를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민헨 안보회의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들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월츠 다음 슬라이드 좀 보시죠.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든 당사자를 이 민헨에 다 모이게 하겠다 해서 그런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푸틴 대통령하고의 내부적인 논의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서 미국 부통령이 가고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유럽 주재 미국 특사 이런 아주 핵심 대통령을 제외한 핵심들이 다 독일 민헨으로 가서 안보 회의를 엽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로 여겨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리고 그 유럽 각국부터 또 아마 저기서 한미 외교부 장관들 또 만나게 될 테고 중국이나 다른 기타 나라에도 대표단이 저기서 여러 가지 다자간 혹은 1대1 외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월츠 안보보좌관이 얘기한 얘기 중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서 몇 가지 힌트로 삼을 만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투여한 수많은 돈을 회수하겠다. 정말 자국주의 표본이네요. 회수하겠다 그러면 이제 젤렌스키는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준 돈 중에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리고 준 것을 심지어는 월츠는 이렇게 얘기해. 다시 되팔아서 똥값이라도 되팔아서 갖고 오겠다. 그러면 되판다는 게 어떤 것들을 되판다는 심지어는 무기까지 되팔거나 여러 가지 장비들도 간 것도 되팔 수 있다. 그런 정도면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 손을 떼라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기는 역부족이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다 전쟁을 지속하겠다 말하기도 어렵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안보는 유럽연합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히토류도 있고 천연가스, 천연자원도 있고 석유도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돈 낸 만큼 가져오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되판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준 만큼 회수해 오겠다. 채굴권이라든지. 특히 히토류 이런 거는 아주 굉장히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서로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한번 보자. 젤렌스키가 얼마나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협조적인지를 한번 보겠다. 이런 협상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처럼 바짝 엎드려서 다 갖고 가십시오. 그래도 일본은 이제 2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덕목을 가진 거라고 좀 비춰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전쟁 중이든 간에 대선을 치르겠다.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있죠. 젤렌스키 후임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과격하게 쫓아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선거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춰주겠다. 그래서 저는 좀 든 생각이네요, 의원님. 정말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심지어 이제 민주당에서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추천을 했다고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죠. 충분히 노벨 그러니까 중동과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협상함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죠. 이미 예. 제가 러시아 갔더니 이미 뭐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뭐 그 지미 카트부터 해갖고 노벨 평화상에 대한 것을 막 띄우고 있더라고. 러시아 언론에서도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번 이 방송에서 박선원 의원이 이 노벨 평화상 추천하는 것은 오바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쫓겨날 판이에요. 그렇죠. 한 13만 명 정도.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 한국 정치인이냐 그렇군요. 이거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대변하는 한국 정치인이 돼야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거의 뭐 불법 체류라 비슷하게 쫓겨나고 예. 있는데 트럼프가 잘한다고 평화상 받는다? 잘못된 생각이네요. 그건 잘못된 예. 거죠. 예. 다만 이제 종전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뭐 중동 전쟁을 끝낸다. 그건 노벨 평화상 감이지만 예. 인권적 차원에서 혹은 우리 동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진짜 말하자면 전한규 씨가 얘기한 을사사적 플러스 을사오적에서 1인이 박선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누구를 대변하느냐.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 미국 대통령하고 관계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예.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의 권익은 찾아줘야 되는 거다. 그런 걸 묻지도 않고 무조건 비비기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 네,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의 분위기로 이제 올라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한국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요. 예.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항상 북한군이 어찌됐다고만 나와 있죠. 음. 근데 지금 이제 런던 전경대의 피처 트루보이처 교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가서 느끼고 왔던 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트럼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모두 차지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걸 설득해야 된다. 예. 내가 이번에 러시아 가서 느낀 점은 정말로 푸틴이 일부 지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다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더 해서라도 예. 다 먹으려고 한다. 그 뜻은 뭡니까?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오데사고 어디고 뭐 키예프고 다 작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국 언론이 없다는 거죠. 한국 언론만 봐갖고 전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속보를 보면은 다 이제 북한군에 예, 대한 그것만 이야기밖에. 있고. 사실은 북한군 문제도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한편으로 따라서는 이제 진보 집단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자꾸 북한을 건드려서 전쟁을 촉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북한의 심기를. 그러면 사실은 계엄이 정당화된다. 이런 음모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왜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쑥대밭이 되고 러시아가 이길 판인데 자꾸 북한군이 어찌 됐는가만. 지금 북한군 사라졌어요. 전선에서.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언론들이 참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전세가. 예. 이제 그런 면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원사이드하게 러시아가 이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정도 고마해라. 그리고 많이 묻다 아이가 그렇죠. 조금 양보해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파죽지세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더 솔직한 고백을 하면요. 이번에 제가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 애들이 저한테 예. 우크라이나 지역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을 제안했어요. 의원님께 제안을 예, 하신 거예요? 예. 어떤 것을 좀 제안했을까요? 자포리자 지역이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는 지역인데 예. 그 전후복구 사업 음. 한국이 좀 참여해달라.
그 말은 뭐냐 하면 트럼프하고 푸틴 간에 대충 논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지만 러시아 애들은 이 지역은 말하자면 러시아가 갖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도 동의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땅에 대한 개발권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네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논의가 되고 아마 뭐 미넨 안보 회의에서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이제 그런 그 불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근데 이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 트럼프하고 푸틴이 입장이 충돌되는 것처럼 쇼잉을 하고 있어요. 예. 뭐 푸틴은 끝까지 다 먹겠다. 예. 트럼프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속내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선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제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북극 항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쭉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은 부산에 있는 2대 신문사, 부산일보가 아니고 국제신문에서 이렇게 벌써 이재명은 벌써 대통령 후보로서 영남권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어요. 동남권 발전을 발판으로 삼아서 방안을 제시했다. 창원도 나오고 부산도 나오고 울산도 나오고 포항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던지고 어제 보니까 북극 항로에 대한 뭐 말하자면 그 화면도 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이제 그것은 뭐냐?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보가 미국에서 오는 정보가 국민의힘에 안 가고 민주당에 오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김민석 의원이 말하자면 계엄 이야기를 했던 데부터 윤 대통령 뭐 했습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 했던 분은 신원식을 안보실장으로 할 때부터 틀어진 거예요. 김태호 실장이 이제 차장이 다 했지만 예. 미국은 분명히 알았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다닌다. 국방부 장관이 돌아다닐 때 혹은 합참에다가 북한에서 넘어오는 풍선을 정면 조종해서 쏘라고 했을 때 합참이 거부했거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윤 대통령 정부 대통령실에서 니네들 도대체 뭐하냐 이상하다 라고 했는데 씹었어요. 아, 그랬었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하나 있었고 혹은 누가 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 쪽에 다른 소스들이 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것을 우리는 좀 볼 필요. 제가 뭐 이재명 대표를 띄우기가 아니라 정보가 저거는 뭡니까? 북극 항로 개발의 아젠다는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시작될 수 있는 아젠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내밀하게 이미 우크라이나는 언제쯤 종전이 된다. 그럼 바로 시작될 수 있는 논의가 뭡니까? 지금 러시아가 저한테 제안한 게 북극 항로 개발에 참여해달라. 무르만스크 항구부터 자포리지아부터 쭉 개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에 그런 정보 준 적이 없는데 최근에 계속 그런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한동훈 대표가 빨리 백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 김태호 신원식한테 미국이 파트너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윤통도 문제죠. 바이든 정부하고 너무 많이 노래 부르고 춤췄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 뭐 새로운 그 현 여당의 정통성을 가진 자가 나타나야지 트럼프 정부가 파트너십을 갖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